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SSG닷컴에서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김신이라고 합니다. 소리 저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이런 발표 자리가 조금 잘 없었거든요. 보통 뭐 DB 교육이라든지 뭐 시스템 교육은 좀 많이 해봤어도 이런 쪽으로 발표를 하는 거는 좀 안 해봐서 조금은 제가 모자르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처음에 이제 요청을 받았을 때는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발표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우리가 데이터 기반은 어떤 혁신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습니다. 해보고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S닷컴이 오픈하고 2014년도에 오픈했거든요. 오픈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해갖고 아니면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개발자라든지 현업들과 어떻게 소통해 왔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이 혁신이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좀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마트는 이제 국내 최초로 그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물류센터를 만드는데 물류센터 캐파가 하루에 한 4만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세 번째 이제 물류센터를 지금 올해 말에 이제 준공을 할 예정이고 총 8개 정도의 물류센터를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물류센터가 어떤 혁신을 했는지를 동영상으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물류센터가 이제 2013년도에 오픈했었는데 그때 이제 네트워크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이제 배송 나갈 때 우리 최적의 경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최적의 경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리고 상차를 할 때는 무슨 수소로 상차해야 될지 이런 것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내용이 이제 저희 이마트 첫 번째 혁신이라고 할 수 있으면 그 두 번째 혁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 11월에 2011년도에 이제 이마트 처음 입사를 했습니다. DBA로 입사를 했죠. 입사를 했는데 그 제가 이제 보통 이제 기존 전 회사 인터파크라든지 이런 데 입사했을 때 가장 업무를 빨리 익히려고 하면 데이터 추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 DBA니까 이제 누구보다도 이제 데이터를 빨리 읽고 추출을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추출을 보통 많이 하게 되는데 한 달에 어느 마케터한테 데이터 추출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마케터가 한 10분 정도 있다가 저한테 다시 오더라고요. 이 데이터 맞냐고. 그래가지고 기존대로 뽑아드린 건데 뭐가 문제냐 하니까 이제 저번 달에는 한번 1억이 나왔으면 이번 달에는 3억이 늦게 나왔다는 게 데이터가. 그러니까 자기는 이 데이터를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뽑았는데 그래서 기존에 그 데이터를 뽑아주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뭐 담당 그 개발자 찾아간 거죠. 내가 이렇게 뽑았는데 이 데이터가 왜 틀리냐고 물어보니까 속성이 틀린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 데이터 속성이 바뀌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이게 뭐 주문 금액이 들어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게 판매 금액이 들어갈 때도 있고, 이런 금액이 막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지? 라는 의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개발자는 그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봐야 될 데이터가 여러 군데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너무 뽑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고쳐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2014년 오픈하기 2012년도부터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그중에 제가 이제 이 DB 설계를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게 현업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처음에. 왜냐하면 현업이 말하는 그 이제 매출이라는 내용과 우리 개발이나 이제 기획에서 말하는 매출이라는 내용은 서로 의미가 틀려요. 그럼 이 의미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간 이 의미를 맞추기 위해서 데이터를 표준화시키자. 그러니까 이 매출이라는 뜻은 실제로 주문 금액에서 할인 금액을 뺀 값이 매출이야. 라는 어떤 정확한 표준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이제 여러 군데 분산되다 보니까 이거 하나의 데이터 읽어 오려면 적어도 수십 개의 데이터를 읽어 와야 되는 거죠. 그러지 말고 하나로 정해져 있으면 그 정의된 데이터에는 똑같은 데이터만 들어가야 된다. 그 외의 데이터는 들어가서는 안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드 값이 있는데 10, 20, 30이 들어가 있는데 40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실수로 해서 40이 들어가고 50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정규화된 데이터를 이제 정의화시키자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방침이었고, 세 번째는 그럼 데이터 확실하냐? 우리가 들어간 데이터가 정확하냐? 안 하냐를 정확히 따져보기 위해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검증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게 제가 S닷컴 오픈할 때 생각했던 내용이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DBA 쪽 이제 팀장인데요. DBA한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 개발 유통하시는 분은 이제 기획에서 계획이 나오면 그걸 이제 개발 부서에서 그 계획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개발 부서가 설계를 하는 거죠. 설계를 하고 DBA한테 만들어줘라고 얘기하면 DBA는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DBA들도 처음부터 같이 들어가겠다. 같이 설계를 하겠다. 우리가 설계를 하고 우리가 표준화 시키고 우리가 검수까지 해주고 우리가 검증까지 다 하겠다. 너희들은 우리가 만들어주는 대로 써. 대신 너희들과 협의해서 설계를 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사항을 냈고, 거기에 이제 우리 윗분한테 오케이 그렇게 진행을 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원 매니지먼트 원스톱이라는 이제 슬로건 하에 이제 업무 구조를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DBA가 들어가서 신규 용어가 나왔습니다. 신규 용어 나오면 이거는 이렇게 이름을 명명할게. 좋아, 다 오케이. 그러면 설계는 이렇게 할게. 어때? 물어보고 그다음에 성능은 이제 개발자가 이제 컬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우리가 성능 검수를 하는 거죠. 성능 검수를 하고, 그리고 이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해야겠어. 그래가지고 매일 격주로 데이터를 확인하는 이러한 작업을 한 사람이 다 진행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쪽 DBA가 지금 7명인데 이 7명의 DBA들은 옛날에는 뭐 설계 담당, 뭐 투너 담당, 모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업무가 나눠져 있다면, 지금은 이제 약간 이제 서비스별로 너는 배송 담당, 너는 전시 담당, 너는 이제 주문 담당, 너는 클레임 담당, 이렇게 담당을 서비스 기준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바꿔버려서 한 명이 처음에 들어가서 개발자가 기획 리뷰하고 표준화 모델 진행 다 오브젝트 반영까지 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자기 업무에 관한 성능 관련 자기가 책임지고 다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품질도 한 사람이 그 품질에 맞게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룰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원스톱으로 한 사람이 다 처리하도록 이제 업무 체계를 바꿨습니다. 바꾸고 나니까 제일 먼저는 그 DB 쪽에 우선간 여기 개발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DB 쪽에 작업을 하면 DB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 반영되는 시간이 보통 설계 나오고 일주일 이상이 보통 소요가 돼요. 그러면 일주일 정도 돼야지 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저희가 DB에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준 대비 한 3일 걸렸던 게 한 1일 정도로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기준 대비 개발 스타트 시간이 한 일주일에서 한 이틀, 뭐 길게는 한 3일 정도로 이제 줄어든 겁니다. 그게 이제 좀 핵심이라면 핵심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기 모델링 관리하는 툴을 도입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개발자라든지 모든 현업들이 우리의 데이터는 이렇게 쓰고 있어. 단어는 이렇게 되어 있고 표준은 이렇게 되어 있어라는 거를 직접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유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무리 우리가 설계를 잘했다 하더라도 데이터가 잘못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이제 와 여기 잘 들어와 하지만 막상 데이터를 까보게 되면 데이터가 이제 우리가 전혀 모르는 데이터가 막 들어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격주 아니면 이제 한 매주 데이터가 한 1,800억 건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 이제 스타컴 데이터가 시작 초기에는 한 3테라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50테라가 넘어갑니다. 50테라 넘어가고 뭐 전체 다 이제 다른 DB까지 다 합치면 데이터 건수로 따지면 한 1,800억 건 정도 되는데 거기 있는 데이터 정합수 검증을 다 합니다. 매주 검증을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각자 영역에서 분석 건수가 몇 건이고 오류가 몇 건이 나왔고 이 오류는 뭐냐? 이 오류를 찾아서 이제 담당 개발자한테 데이터 너 잘못 들어왔어. 이거 좀 확인해 줘. 하면 개발자가 자기 쪽 개발에 무슨 오류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과거에 잘못 들어갔던 데이터다. 증정하겠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를 계속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6시그마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6시그마를 전체를 다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저희 S닷컴의 데이터 핵심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신뢰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는 잘 맞아요. 저희가 이제 뭐 합테스트 하게 되면 거의 5, 6건이 좀 많이 나면 뭐 한두 건, 몇만 건 나는 건데 그 전체 데이터에 비하면 0.1%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한번 해볼까라고 했을 때 이제 마침 이제 데이터 운영하시는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분께서 이제 발주 자동화를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 기업의 가장 큰, 아까도 교수님 말씀에 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가 재고예요. 재고고 이 재고가 쌓이면 쌓일수록 기업은 그게 다 빚으로 남거든요. 그리고 정말 잘 팔리는 물건이 있는데 재고가 없는 거예요. 물건이 없어서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걸 예측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데 뭐 전체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 과거에 어떤 행사를 했어? 어떤 행사를 했고 어떤 할인을 해줬지? 그러니까 이런 할인을 해주니까 보니까 옛날에 100개 팔리던 게 200개 팔렸어. 이번에도 행사를 해. 내일 행사를 할 거야. 그러면 오늘 200개 팔렸으니까 최소 220, 30개는 발주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의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는 이제 이미 가장 기초된 데이터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과거 행사, 과거 할인했던 상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리고 현재, 미래, 앞으로 어떤 상품을 이제 할 것이냐, 팔 것이냐, 할인할 것이냐는 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 데이터는 이제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 그 위에 데이터들이 또 많아요. 날씨 문제도 있고, 그날 날씨가 몇 도냐, 뭐 이제 비가 오냐 이런 거 있다 또 약간 틀리지고 비가 오면 조금 더 장사가 잘 됩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고객들이 밖으로 잘 안 나가니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걸 확률을 다 모아서 계속 그거를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학습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비중을 점점 추가를 하는 거죠. 그러다 하면서 이런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물류센터가 2개 있고 세 번째 물류센터 지금 12월에 오픈인데 이 장표는 그냥 저희가 보는 장표 중에 하나인데 그냥 이건 발주가 나갔을 텐데 발주가 안 나갔어 하는 그런 장표도 이게 상품이 있을 수 있고 근데 너 발주가 났는데 아직 입고가 안 된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트 그리고 이건 더 발주가 나가야 돼. 상품이 모자라. 이런 거에 대한 지표를 보여주는 화면이거든요. 이런 지표를 보여주면서 이제 담당자들이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 부분에 이제 값어치를 이제 더 줘서 조금 더 데이터 살려야겠다. 더 많이 주문해야겠다. 아니면 여기는 재고 좀 많이 남을 것 같아. 그러면 이 재고를 빼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데이터를 조금씩 변경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최적의 조건을 지금 받쳐 나가는데 저는 이 품질률이 4.3%, 4.8%라는 게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몰라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품질 관리와 재고 관리를 자동화하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상품에 따라 다 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이런 거를 다 카테고리별 뭐 이제 신발이면 신발
이런 카테고리별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다 관리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내부적이고 이제 SE닷컴 이제 포유라는 우리가 개인화 서비스를 하나 만드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것도 제가 직접 옛날에는 제가 직접 설계하고 직접 제가 이제 만들었던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고객한테 고객의 활동을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너 이거 필요할 거야. 너 이거 필요할 거야. 혹시 이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는 어떠한 이러한 이제 내용을 이제 푸시를 준다든지 화면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거기서 제일 먼저 했었던 게 이제 우리는 구매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이 고객이 사기 위해서 장바구니 데이터를 담아 놓은 경우 그리고 이 상품은 내가 나중에 또 한 번 더 봐야 되겠어. 클립한 상품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고객의 적극적 활동 기반 상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냥 클릭한 것들이지만 그런 정보들을 다 하는데 그거는 고객의 소극적 활동 기반 상품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개인화 기반 연관 상품은 저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빅데이터에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요 앞에 두 개는 거의 실시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재구매 도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 사람의 구매 패턴을 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 이제 SE닷컴은 이제 주로 장바구니 상품이 많으니까 장바구니 상품 중에 이제 자주 사는 것들 물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보통 한 3, 4일에 한 번씩 구매를 해요. 일반 사람이. 그러면 이제 고객한테 이제 너 물 살 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사세요라고 이렇게 푸시를 해주고 화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장바구니에서 담아놓은 상품이 지금 할인이 되었다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자주 구매했던 상품. 이거 자주 구매 상품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동시에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마트의 오프라인 상품이 저희 온라인으로 몰래 팔기 때문에 그 오프라인과 연동을 시켜가지고 오프라인 샀던 물건, 온라인 샀던 물건을 가지고 이거 자주 사던 물건인데 이제 지금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클립 상품이 다 비슷한 내용으로 그런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설명했다시피 뭐 재구매, 장바구니 뭐 여러 가지 이런 개인 데이터를 정의하고 그 데이터의 구분 코드 이런 코드랑 가지고 왔는 게 데이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직접 이제 하고 있죠. 여기서 그 다음에는 우리 업체 협력업체들이 있을 건데 협력업체들이 이런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들한테는 너희 쪽에서 파는 상품들이 고객들이 몇 번 클릭했고 이 고객 클릭하고 난 다음에는 몇 프로가 주문을 이어졌어. 이런 내용을 이제 협력업체 보여주면서 이 협력업체한테 좀 강한 마케팅 그리고 좀 더 색다른 다른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카테고리별, 뭐 상품별, 지금 실시간 검색어가 최고가 뭐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너희 상품이 어느 유입 경로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저희는 대부분 다 검색이 대부분 다 한 거의 50% 차지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검색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경향이 크고 이제 뭐 이마트 이제 SE닷컴에서는 오반장이나 해피바렌스라는 게 되게 이제 사람이 자주 들어오는 페이지거든요. 거기로 들어서 오는 사람도 많고 카테고리 통해서 오는 사람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어디에 좀 더 상품을 노출시킬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데이터들이 대부분 제가 맨 처음에 말했던 초반에 데이터를 어떻게 살 것이고 데이터가 정합성을 어떻게 검증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게 되고 틀리다고 생각이 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데이터를 못 믿는 거죠.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데이터 추출이라는 업무가 저희가 하지는 않지만 데이터 추출하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케팅이라든지 어떤 현업에서 이런 데이터를 좀 보고 싶다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는 정확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정확한 데이터를 누가 보장하냐는 거죠. 만약 이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면 만약에 정하지 않으면 아마 마케팅의 어떤 방식이 틀려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정확하다. 정확히 정확히 맞다라는 것을 저희 이제 데이터 쪽에서는 이걸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계속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 데이터가 정확히 있어야지 어떤 이제 혁신이라든지 뭔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